자, 아니 대법원이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대법원이요. 지금 원래 이 전원합의체에 어제 이재명 대표 사건을 넘겼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부의 심사도 안 하고 넘긴 것도 이례적인데 소부 배당한 네. 그 당일에 바로 또 전원합의체 1차 회의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 한번 회의하면 보통 다음 주에 하거든요. 근데 내일 또 해요. 네. 아니 이게 그래서 오늘 지금 민주당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왜 전원합의체 회의를 어제 했는데 하루 건너 또 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두 번 하고 하면 이거 이거 그러면 진짜 후보 이 등록하기 전에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저거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사마다 조금씩 그 온도차가 있는데 6월 3일 그 선거일 전에 대법원 3심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건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정도 스피드로 하다 보면 저게 뭐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요. 네. 대법원 뭐 이게 재판 사실심 같은 뭐 증인 뭐 부르고 뭐 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법리 검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다들 기자들도 법조 기자들도 그렇고 지금 깜짝 놀란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뭔가 결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지금 이 재판은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법원에서 스스로 자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즉 자판이라는 거는 대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 이 파기환송해서 고법에서 너네들 다시 한번 해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게. 판단할게. 자체 판결을 내려 자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판을 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판을 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이제 재판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조기에 재판이 확정이 되는데 자판을 했을 때 100만 원 이하를 선고할 경우 이거는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이. 근데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면 네. 이재명은 집에 가야 됩니다. 네. 집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뭐 법원에 살아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미 후보 교체하기에도 너무 늦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여기가 사실상 부전승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파기 자판으로 이재명의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는 순간 민주당은 그때 예를 들어서 저게 5월 20일쯤 뭐가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대선까지 이제 10며칠 남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기 보면 아마 선거일 5월 20일부터죠. 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5월 12일부터예요. 12일? D-23 그때 그러니까 실무적인 걸로도 안 돼요. 새로 무슨 등록을 하고 뭐 하고 등록 기간이 5월 10일, 11일이에요. 네. 추가 등록을 받아주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그 이제 4.19 혁명의 그 도화선이었던 3.15 부정선거 당시에 네. 이게 보면 민주당 유력 후보였던 유석 조병옥 박사가 맞아요. 열차 타고 어디 호남 유세 가다가 그 심장마비로 급사하잖아요. 네. 후보를 못 내요. 네. 그러니까 후보가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그 교체가 안 돼요.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그 진보당 후보 그 조봉암 그분한테 조병옥 후보표가 상당 부분 가고 또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비슷한 양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제 파기 환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기 환송을 할 경우는 이제 고법이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대선 기간 중에는 결정을 안 내릴 겁니다. 근데 국민들에게 주는 아마 인상은 그렇고 저거 유죄인데? 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재판이 계속되냐 끝나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거는 대법원도 판단할 수가 있고 또 각급 법원은 각급 법원이 판단 내려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판부가 다 알아서 판단을 내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법을 개정합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거기에 대통령에 당선된 자는 재판을 맞이한다. 이걸 조항을 하나 넣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그런 방법들이 이제 꼼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 되면 이제 아마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처음부터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치 못할 거예요. 이거 네. 완전히 사법 리스크가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내일 또 한다? 그러면 자칫하면 이거 엄청 빨리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그 촉으로는요, 파기 재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되면은 그 2심 판결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유죄 판결을 냈었어야 되는데 법례를 잘못 적용해 가지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정도가 대선 전에 가능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설령 당선된다 할지라도 재판을 멈추는 게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예. 참. 그래도 근데 여하튼 우리는 중요한 게 우리는 일단 그거 자꾸만 거기에 모든 거 걸지 마세요. 그럼요. 여러분 사법 이게 그 이재명을 깨부수는 거는요. 정치는 정치로 선거에서 이겨서 그걸 꼬꾸라뜨릴 생각을 해야죠. 네, 예. 맞습니다. 네.